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세상 이진명입니다. 아마 이제 저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바로 저희가 녹화가 되는 영상이라서 바로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실 수가 없다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만 파일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파일이 용량이 좀 커서 공유가 되는 중이에요. 네, 동의되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1번과 3번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죠.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고가 마침 저번 주에 났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이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까지 소개드리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건데요. 그중에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 네 가지이실 거예요.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네 가지이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와 인증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좀 특이사항이고요. 간단하게 경영 지원 소개드리면 저희가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 노무나 회계 세무, 법률 법무 등의 전문가분과 기업에 이슈가 있는 기업을 매칭해드리는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 모두 다 가능해요. 매연 초에 모집하고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초경영 지원사업 참여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진행되는 지원사업 안내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크게 신규 재심사 재참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신규 재심사 재참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플러스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소 1인부터 최대는 50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개시일 그 시점부터 12개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고문 보니까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약정 체결이 들어가면 8월부터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간 3년 중에 2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3년. 근데 이 기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에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2020년부터 5년 이내 3년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인 거잖아요. 즉 일자리 창출 사업 인증은 2020년에 받았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2022년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그리고 뭐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받았다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5년 이내 3년. 이렇게 지원 사업별로 개시일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 3년이 아니라 각 해당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별로 뭐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 전문 인력은 전문 인력 따로따로 다 해당 사업의 시점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간 자체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 기간까지는 지원해 드리지만 인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끝난다 하면은 예비사회적 기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 지원 사업도 같이 종료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기 아마 예비사회적 기업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비사회적 기업 분들 중에서 지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시면 반드시 기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그 지정 기간 내에 인증으로 넘어가시는 절차도 꼭 밟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 중 인증된 경우에는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이지만 그 이후는 인증으로 본다. 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지원 수준이 2019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다르고 2018년까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2019년부터는 또 다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언제 인증 혹은 지정을 받았는지도 지원 수준 때문에 중요해요. 제가 가끔 옆에를 보는 이유가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저희가 조금 일정을 빡빡하게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2018년 이전 인증 지정된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면 이 해당 표를 보시면 되세요. 1년차, 2년차, 3년차 때마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70, 60 이 순서대로 되고 만약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근로한다 하시면 일반 근로자가 지원받는 비율에 플러스 20을 해서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비취약계층 근로자라면 1년차 때 70%를 지원해 드리지만 취약계층 근로자라 하면 90%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 할 때 웬만하면 참여 근로자 취약계층으로 고용해 그러면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있을 거야 라는 거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0, 50, 30으로 지원 금액은 줄어들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취약계층 일반 근로자보다 플러스 20 해서 80, 70, 5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괄호에 여기 숫자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계속 고용. 계속 고용은 뭐냐면 뭐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공고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공고문 펼쳐보셔서 똑같아요. 그냥 좀 가시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만든 거라서 공고문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세요. 어쨌든 계속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지원 기간이 인증사회적 기업 3년이잖아요. 그중에 2년을 지원받았어. 그리고 3년째가 되는 시점부터는 즉 25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플러스 20%를 더 지원해드린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왕 고용할 거 사람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고용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고용하시면 지원도 더 많이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취약계층도 고용하고 계속 고용하면은 이렇게 지원 혜택이 많아진다는 거. 이거 숫자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19년 이후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하시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지원 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이 동일한 수치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취약계층 근로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70%, 마찬가지로 20% 더 지원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40, 40, 40. 근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60, 60, 60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리 2019년 이후에 인증받은 기업이더라도 계속 고용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네, 참여 대상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 가능하시겠죠. 공고일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소재하고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급 근로자는 자체 고용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뭐 예를 들어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1명이 있다. 이분 자체 고용 근로자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급 근로자 한 명은 무조건 자체 고용 인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고일 직전월이어야 되니까 공고가 5월에 났죠. 그래서 2021년 4월 말 기준 유급 근로자 한 명이 있는 기업 참여 가능하시고요. 뭐 인증사회적 기업이나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두 다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외 대상. 사실 참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참여 제외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여 제외 대상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유급 근로자, 즉 자체 고용 근로자를 말해요.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여기서 우리 유급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일자, 그리고 실제 근무 여부나 임금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들을 전부 다 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혹시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과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어서 약정이 해지된 기업은 참여에서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그쵸? 5월에 공고가 나왔으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을 하는데 그 6개월 이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참여 제외 대상이 된다는 거. 5월에 공고가 나왔으니까 4321, 54321, 12. 그쵸? 1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사회 서비스를 꼭 제공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 공고문 하단에 보면 서식이 다 있어요. 이따 제출 서류 때 설명은 드릴 건데 그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유무를 확인하는 거니까 무조건 있기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단 특정 취약계층, 그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미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은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이 1교시 끝나고 답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미달하는 기업. 이거는 아마 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계획서상에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을 명시하셔야 되는데 즉 비취약계층 몇 명 고용할 거고 그중에 취약계층 몇 명 고용할 거고 이거 명시하시는 곳이 있는데 무조건 일자리 제공형 제외하고는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계획이에요. 우리 지금 30% 아닌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참여 근로자 중에서 앞으로 고용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참여 근로자,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여 근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채용될 그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 미달하는 기업은 안 돼요. 하지만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50% 미달하는 기업은 참여 제외된다는 것. 계획이라는 거 현재 50%가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이 아니라 참여 근로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계획 비율인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돼요 안 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계획 비율이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즉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을 다 채운 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3년을 다 채운 기업은 참여 물론 제외되겠죠.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정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가사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출 이런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청하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그 바우처 말고도 유료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유료 사업에 한해서 참여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펜을 만든다고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펜을 통한 수입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은 뭐 일시적인 사업만 하고 계절적인 사업만 해서 참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일시적 사업만 하고 있다 하면 이런 기업도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신청 어려우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이 있네요. 이거.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아마 이런 고용조정, 고용유지 조치 이런 거는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면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5월 직전, 4, 3, 2월 달에 혹시나 무슨 소리죠? 모두 음소거를 잠시만요. 모두 음소거 해놓을게요. 네, 혹시나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 제외된다는 거.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해당되냐면 우리 5월에 이제 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 실사 볼 거고 도심사도 거쳐서 약정 체결 뭐 8월에 한다고 쳐요. 그러시면은 그 8월 약정 체결일 전까지도 혹시나 그 사이에 지금 이후에 고용 조정 사실이 있더라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아셨죠?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월, 즉 4, 3, 2월에 고용 조정이 있는 기업은 물론 안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은 없어. 그래서 현장 실사 보고 도심사도 봤어. 그래서 뭐 약정 체결 3명을 선정 받았어.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현장 실사하고 도심사하는 사이에 혹시나 근로자 고용 조정 사실이 추후에 있으시더라도 선정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하지만 뭐 근로조정 사실이 아니라 근로자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할 경우 뭐 이런 거 권고사직이 아니야. 네. 그럴 경우에는 뭐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공고문 보시면은 하단에 코드가 나와 있어요. 23번 코드랑 26번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조정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하십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절차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왔죠. 상반기는 이미 1월에 진행됐었고 5월에 하반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공고 나왔고 온라인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인증 사회적 기업이신 분들은 지금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좀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마감일, 우리 20일 마감이잖아요. 갑자기 마감일에 신청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셔서 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보시고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사업보고서 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미리 확인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있고요. 현장 실사는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 내가 수원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하면 수원시 담당 주무관님과 그리고 저희 사랑과 세상 기관 담당자가 나가서 실사가 진행되고, 공고문에 보니까 7월 말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선정은 도심사하고 선정이. 그래서 7월 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발표나요 하는데 한 7월 말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번째 유선으로 계속 심사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공고문에도 코로나에 따라서 뭐 상황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도
코로나가 조금 계속 지속된다면 대표님 배석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7월 말에 선정되고 나면 약정 재결. 이때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게 되십니다. 네, 이 정도로 절차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월 6일 목요일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신청 받고 있고 5월 20일 목요일 6시까지 15일간이에요. 여기 공고문에도 적혀 있어요. 마감일은 진짜 접속 인원 가다로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서 여전히 혹시나 접속이 정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당일날 예를 들어 5월 20일이면 연락 주시는 분들 많아요. 시스템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을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지는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마감은 20일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19일까지는 이 모든 서류를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수요일까지는 다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진짜 20일엔 업로드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웬만하면 19일 수요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일날은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9일 수요일까지 꼭 제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9일이면 한 일주일 더 남았네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서 19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5월 20일 6시 이후에 몇 개 기업이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임시 저장만 하고 신청서 제출을 못 하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결국 제출을 못했어. 그럼 너무 억울해요.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눌러야지 그게 제출이에요. 계속 저장만 해놓는 건 제출이 아니라는 거. 네. 신청 기간 내 입력이 완료된 접수만을 인정해요. 즉 20일 목요일 6시 이내에 완료가 된 기업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냥 임시 저장으로 마치신 기업은 네, 최종 제출이 아니라는 점. 보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1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보완이 있는데 여기 되게 공고문에도 엄청 크게 이렇게 블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시장 혹은 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라고 공고문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즉 보면은 늘 이렇게 현장 실사를 나가면은 주무관님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보완 기간 내에 너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님들이 애를 많이 먹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고문에도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 반려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좀 협조적으로 주무관님들이 먼저 보완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 혹시나 부족한 서류 있으면은 더 챙겨주시려고 계속 연락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1일부터 27일까지는 무조건 혹시나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무조건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협조적이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꼭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는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고요. 서식은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무조건 PDF로 전환하셔야 돼요. 가끔씩 JPG로 올려주시는 분들 있는데 안 돼요. PDF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PDF 파일로 꼭 전환해 주셔야 되고 서면 접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2021년 2차 공고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운로드 받으셨겠죠? 제가 지금 이 설명회 다 끝나고 나면은 채팅창에 다시 한번 서류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공고문이랑. 어쨌든 여기 대괄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식이에요. 즉 공고문 하단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뭐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나 이 붙임 서식들은 전부 다
붙임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작성만 하시면 돼요. 사회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서식이고 이게 중요하죠. 사회적 경제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이거는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의 하나. 즉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접수 마감일이 5월 20일이니까 5월 20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가 들은 것만 사회적 경제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으로 인정된다라는 거. 뭐 이사님 10분이 들었다, 뭐 근로자 10명이 들었다, 이건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 무조건 대표자가 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시스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실 텐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e-러닝, 즉 사회적 기업 기본 과정이나 뭐 마케팅, 회계 이런 거 인사 업무 들으신 분들은 이수증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그 아이디 클릭하면 확인이 돼요.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한민국 부설기관, 그리고 저희 같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그런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도 다 수료증 있으시면 인정돼요. 하지만 여기 적혀 있죠. 5시간 이상 교육 과정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3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5시간 이상 들은 교육 과정에 한해서 공식 인증된 수료증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이것도 부침 있죠. 이거랑 증빙자료 같이 주셔야 되고요. 오타가 났네요. 유급 근로자 명부는 4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은 아직 오지 않았죠. 신청 직전월이니까 4월 말 기준. 거기 서식 보시면은 위에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급 근로자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취약계층 증빙자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뭐 서류,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혹은 4대 사회보험 설정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주민번호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령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지만, 나머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하면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 카드가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한부모 여성을 고용하고 있어요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게 취약계층 증빙 자료예요. A라는 사람을 유급 근로자 명부에 취약계층으로 썼다면 그 사람이 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주셔야 인정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넘어갔죠, 갑자기. 네, 여기까지가 제출 서류. 지금까지 한 게 신규고요. 재심은 이 신규 내용에 조금씩만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일자리 창출 사업과 포맷은 동일한데 보시면은 2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여기 나왔던 내용이랑 전부 다 동일해요. 이거에 플러스 재심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러면 참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지금 제가 오늘 사업보고서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독촉 전화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또 해야 하는데 사업보고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업보고서를 하지 않으시면 재정지원 사업 이렇게 참여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재정지원은 다들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막 공고도 기다렸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사업보고서는 저희가 약간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보고서도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참여 제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사회적 기업은 4월과 10월에 사업보고서 하셔야 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재정지원에 참여하시려면 5월에 사업보고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정말 이거는 기업이 챙겨야 되는 거라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재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참여 근로자가 있어. 신규로 작년에 신청해서 3명을 받고 있는 경우에 재심사로 신청하시면 돼요. 재심사에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많이들 놓치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이에요. 신규로
제가 2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업의 참여 근로자는 현재 2명이에요. 그래서 재심사를 신청한다 하면 재심사는 2명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원이 가능해요. 근데 증원은 100%까지 가능해요. 즉 내가 2명을 지원받고 있으면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증원을 모르시는 기업들도 있고 아는데 너무 많이 신청하시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명 받고 있던 기업이 막 7, 8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명 받고 있던 기업이 1명만 계속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1명을 받던 기업이 계속 1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예 증원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2명인데 7명 신청하시는 기업은 증원이 100%까지 된다는 걸 또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재심사는 증원이 가능하고 증원은 100%까지만 가능하다. 즉 1명 신청한 기업은 1명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2명 받고 있는 경우는 4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어쨌든 더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재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재심사 신청했었는데 탈락됐어. 그래서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은 하는데 신규 이미 뭐 2년차까지 받은 2년차까지 받고 중간에 뭐 기간이 조금 멈춰 있었다 해서 하지만 다음 연차 즉 3년차로 보고 그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재심사도 참여 제외 대상이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네. 네, 제출 서류는 재심사는 신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보시면은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안 받으셔도 대표님이 교육 안 받으셔도 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교육이 없지 이러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네, 재심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사업 신청서 대가로는 마찬가지로 부침, 공고문 하단에 있어요. 사업 신청서, 계획서, 그리고 사회 서비스 관련된 증빙 자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유급 근로자 명부, 네, 잘 써져 있네요. 4월 말 기준. 그리고 관련된 취업계층 증빙 자료. 여기까지는 신규와 똑같죠. 이거 자율경영공시 증빙 자료. 이게 또 재심에만 들어있어요. 신규에는 없었죠. 재심인데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했다 하시면 가점 5점이 부여가 돼요. 사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뭐 후기를 들어보면 사실 다 1, 2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율경영고시 같은 경우 무려 5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겠죠? 지금 4월 28일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율경영공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이어서 자율경영공시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여기 계신 인증 사회적 기업 분들 계시다면은 네, 사업보고서 다 제출하셨으면 이제 한 내일부터 자율경영공시 참여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꼭꼭꼭꼭 해주시면은 우리 다 인정되는 거예요. 자율경영공시 한 걸로. 그래서 가점 5점이나 부여됩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안 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점 5점이 꼭 중요하니까 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또 말씀드릴게요. 자율경영공시 지금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한 자율경영공시는 공시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질문을 일자리 창출 사업 끝나면 한꺼번에 받을게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이제 재참여입니다. 지금 신규 끝났고 재심사 끝났어요. 이제 재참여 세 번째예요. 재참여는 뭐냐면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 5년 중 3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재참여는 예비는 해당이 안 돼요. 인증만. 그래서 3년을 다 지원 받았어. 근데 지원이 끝났죠.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 기업 중에서 최대 지원 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 즉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거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볼게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 재정지원, 제가 또 기업 대표예요. 제가 4월까지, 저번 달까지 재정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달이었는데 그때 그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에 총 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었어요. 그 10명에는 기존 근로자도 있을 거고 참여 근로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어. 근데 그러고 지원은 끝났어요. 근데 지원이 종료된 후 다 끝나고 3년이 지난 뒤, 지금 2021년이니까 2, 3, 4. 2024년에도 계속해서 제가 10명을 고용하고 있더라. 즉,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더라 하면은 재참여로 참여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제가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명이라서 일자리 제공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에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였다더라.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는 뭐 35%만 하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어쨌든 50에서 35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더라도 이게 확인 일자리 유지 여부에 이게 포함이 되는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일자리 제공형이고 계속해서 30% 이상은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내려간 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총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1번 요건. 되셨죠? 그리고 2번 요건. 우리 사회적 가치 지표, 뭐 SVI 이제 조금은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되는 기업. 이거는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 가시면은 SVI 모의 측정도 가능하시고 진흥원 담당자 분이 직접 오셔서 측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온오프라인 모두 다 가능한데 어쨌든 진흥원을 통해서 측정한 그 사회가치 지표가 결과 탁월이나 우수가 나온 경우에 신청 가능한 거예요. 즉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재참여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죠? 이거는 조금 인증 기간이 많이 지난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겠죠. 어쨌든 재참여는 이거 처음 신규 신청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신규 신청할 때 다시 이 신규는 우리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 서류는 신규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위에 사업 신청서 상인표만 신규가 아니라 재참여로 바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이 심사 기준은 그 하단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공고문 하단에 있는 거 가져와 봤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거라서 이게 신규랑 재심이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신규 먼저 보면은 일단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 인원의 몇 %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점이 나뉘고요. 우리 주 사업활동 어떤 거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 목적 어떻게 재투자하고 있느냐를 정성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조금 우리 기업이 이 여기 심사표 보시면 하단에 2020년 전체의 성과를 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 많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돼요 안 돼요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 판단은 그 지자체 주무관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했고 뭐 시설 투자도 했고 유급 근로자 급여도 인상했고 하는 것들 많았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좀 많이 증빙 자료랑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시는 공고문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어요. 이따가 혹시나 시간 되면 같이 볼게요. 그리고 고용 성과 부분.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조금 정성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우리 고정 매출처나 매입처 확보 정도
혹은 뭐 공공구매 연계 여부 확대 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얼마나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를 조금 정성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규모, 이거는 동일 서비스, 이게 그 신상서 보시면은 뭐 교육 서비스업은 피고 뭐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뭐 건설업, 제조업 해서 그 동일 서비스 대비 총 노동자 분포를 보는 거예요. 이 고용 규모는. 혹시나 우리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저희 사람과 세상 홈페이지에 SVI 매뉴얼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우리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 계획은 어떻고 실현 가능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잘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매출 성과, 동일 서비스 대비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 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조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는가, 혹은 조직, 내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금 차별화된 것을 도왔느냐, 이런 것도 정성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곰곰은 밑에 다 예시가 있거든요. 전부 다.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예시들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다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것들을 약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사 가서 물어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출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냥 제출 안 했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한정된 예산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게 재정지원 사업이잖아요. 저는 조금 더 많이 기업들이 우리가 한 거 정말 이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네. 아, 이런 것도 했었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에 따라서 증빙 자료를 물론 번거로우시겠죠. 근데 그 번거롭다고 안 해서 재정지원 사업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럼 더 높아지는 거니까 조금 더 수고스러우실지라도 조금만 노력하셔서 이런 것들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립니다. 재심은 배점만 조금씩 달라요. 이거 15점인데. 네. 배점만 다르고 거의 동일해서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것만 달라요. 여기. 자율경영 공시가 공시하면 5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공시하면 5점, 가점, 감점이라는 거. 이게 가점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문 주시면 다 봐드릴게요. 봅시다. 일단 자료는 지금 바로 업로드, 자료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료는 지금 바로 업로드 해드리고요. 네, 자료 보시면 되고, 네, 잠깐 여기 질의응답 보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다시 진행할게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나요? 최저임금 지급 여부 확인은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급여대장도 있으셔야 돼요. 거기 제출 서류 목록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주무관님과 저희 실사 담당자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에 재무제표는 필요 없나요? 필요하면 네, 일단 2020년 12월 것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클릭 구비 서류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클릭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서 아마 별도로 여기 제출 서류 그 공구문 목록에는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재무제표는 주시는 게 맞습니다. 원클릭으로 가능해요. 자율경영공시, 금성 KNT 이주님, 자율경영공시 신청했었는데, 네, 자율경영공시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보고서도 매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율경영공시도 사업보고서 4월 끝난 시점인 5월 달에 자율경영공시도 매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도 해당되나요? 자율경영공시 가점. 이게 인증만 이게 저희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도 하실 수는 있는데 원래 가점에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저희도 이거는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저희 실사 담당자 분들이 나가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내부에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광민정님,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경영공시 했는데 이거랑은 달라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하는 경영공시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경영공시는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신 분들이 만약에 자유경영공시 사회적 기업이라서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동일하게 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또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두 트랙으로 있습니다. 더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경영공시는 5월달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경영공시는 지금 참여 가능하십니다. 혹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문 더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오늘 기회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촉박하게 둬서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가 오늘 한 번밖에 없거든요. 상반기 때 워낙 좀 많이 해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왕 한 거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일자리는 더 질문 없으신 거죠? 혹시나 질문 생각나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해주세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물론 공고가 일자리랑 사업개발비만 낮다고 해서 그거 두 개만 안내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재정지원 사업 설명은 다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아마 여기 계신 기업 대부분도 받고 계실 거예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이거는 조금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냥 참여 근로 누구나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이거 먼저 약간 이렇게 좀 전문 분야의 자격 요건이나 혹은 학력 요건 혹은 경력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 근로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문 인력은 지원 수준이나 자격 요건에 있어서 조금 차등을 뒀다라는 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은 2명,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명 신청 가능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요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다 하시면 3명까지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바뀐 건 이제는 다 아실 건데 우리 기업은 영업 직원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영업 직원을 2명 두고 싶어. 네, 가능해요. 동일 분야에서 중복하여서 전문 인력 지원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15명 이상이에요. 그럴 경우에 고령자를 채용한다면 1명 추가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지금 유급 근로자 15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1명을 고령자로 채용한다면 2명까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에요. 2명인데 그리고 50인 이상 3명 고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를 추가로 지원 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한데 그럴 경우에도 1명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4명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도. 이거 왜 다르냐 이러는데 이거는 아마 학력 요건, 경력 요건,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사회적 기업은 20, 30, 50. 그래서 이것도 3차 연도가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 30, 50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전문 인력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여기겠죠. 상시 접수 가능하다는 거. 사실 일자리랑 사업개발비는 엄청 늘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공고 나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단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 기간이 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 있겠죠. 보통 늘 안내 드리는 게 전문 인력은 접수하시고 나면은 꼭 지자체 주무관님한테 전화 드려서 우리 전문 인력 신청했어요라고 확인 전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게
지원 개시 이거는 그러니까 3년 중에 2년은 신청 가능하신데 이거 보시면 영업 분야는 1년 차, 2년 차 때 받고 교육은 2, 3년 차에 받았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중 2년만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업은 3년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기간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대 분야별로의 인원인 걸. 이게 핵심이에요. 지원 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즉, 이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이 기업은 아마 15명 상시 근로자가 이상인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 영업인 사람은 첫 해체부터 3년 이내 2년을 받았지만 교육 분야는 2년 차부터 3년 이내 2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분야별로 최대 2년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고 고령자까지 고용해서 총 4명을 받는 기업인가 봐요. 이 경우에도 사업 개시 여기가 5년부터이지만 5년 이내 최대 3년을 이렇게 해서 총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6년 차까지가 5년인데 5년 이내에 넘어갔네요. 5년 이내 최대 이렇게 3년을 받았고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5년 이내 3년을 받았고 그리고 법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년 이내 3년 뜨문뜨문 받았고 이 IT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5년 이내 3년을 받아서 이렇게 좀 전문 인력을 5년 동안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분야별로 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해되시죠? 전문 인력은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지원해드려요. 뭐 경영, 회계, 마케팅, 뭐 법률, 법무, 문화예술, 디자인 다양하게 되고 꼭 1번에서 9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 이 부분도 많이 신청하시던데 조리 파트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막 식당 관리해 주시는 그런 전문 인력분 필요하시다는 부분 그러니까 기타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격 요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채용일 이전 10년이 돼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하셨거나 이거는 다 갖추는 게 아니라 이것 또는 이것또는이에요. 그래서 경영 요건 이렇게 갖추시거나 혹은 자격 요건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혹은 학력 요건 그 전문의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일 경우에 전문 인력 참여 근로자에 해당되신다는 거,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는 거 여기까지. 전문 인력 관련해서도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한 세상 김지민님, 사협도 21일까지 통합 정보 시스템의 자율 경영 공시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 우리가 법인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동조합 공시 사이트에 그 경영 공시 하셨을 텐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 이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한 세상은 법인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지만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셨거나 혹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받으셨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자율경영 공시를 별도로 해주셔야 가점이 부과됩니다. 네, 별도라는 거. 혹시 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11시에 다시 사업개발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의 학력은 꼭 석사 이상이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경력 요건이나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꼭 학력 요건으로 가야 한다면 석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라 or 네, 이해하셨네요. 네, 11시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남겨주세요.
네, 11시 되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마음이 급합니다. 네, 일자리나 전문 인력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사업개발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사업개발비에 또 더 질문 사항이 많으시겠죠? 질문은 뭐 수시로 다 채팅방에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답변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내용 종료 후에 한꺼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구마구 해주세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율기업도 참여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죠? 5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사업비에서 제외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공고문 보면서 조금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안내 드릴게요. 사업개발비는. 지원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2월이에요. 기간이 8월부터 12월은 8, 9, 10, 딱 5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5개월 내에 소진 가능한 그런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랑 마찬가지로 사업개발비도 사회적 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 이내 2년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업개발비도 지원기간 중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의 핵심은 자부담입니다. 우리 아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은 지원 기간이 이 비율이 일자리 창출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따로 있었고 사회적 기업 인증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차가 누적돼요.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갈 때 누적이 돼요. 즉 제가 예비 사회적 기업 할 때 사업개발비 3번 받았어요. 총 3회차 받았거든요. 그러면 인증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제 인증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4회차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차가 누적된다는 걸 왜 대표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기업이 왜 알고 있어야 하냐? 자부담 비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부터는 30%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누적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부담이 어쨌든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이 사업개발비 자체가 규모가 큰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누적해서 회차가 올라간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인 경우 인증 사회적 기업인가 봐요. 1억 원인 경우에는 사업비 9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그럼 1,000만 원인 거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은 마찬가지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하면 되고요. 절차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동일해서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우리 조금 더 추가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4월 말 기준 유급 근로자 1명 고용하고 있어야 돼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리랑 동일하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역형 구청 예비사회적 기업. 근데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주무부처 장관이 인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법인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 자활기업 요즘 신청하시던데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그리고 신청하실 때 자활기업 인정서랑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도 거의 일자리랑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과거 부정수급, 적발돼서 약정 해지된 기업, 그리고 유급 근로자, 자체 고용 근로자를 2021년 4월 말 기준 1명이라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지원 받았어요. 2020년 6월 달에. 근데 2020년 8월 달에 다시 사업개발비로 홈페이지를 신청한다 하면은 좀 유사한 동일 또는 이건 완전히 동일한 재정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도 참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참여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업개발비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청 분야보다 사용 불가 항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 불가 항목을 먼저 보고 신청 분야를 볼게요. 이 내용은 이 사용 불가 항목은 정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꼭 놓치고 신청하시는 부분, 네,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용 불가 항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청기업 인건비, 퇴직 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이런 거 전부 다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인건비랑 관련된 내용들이죠. 전부 다 신청 안 돼요. 신청은 하실 수 있죠. 신청이 안 된다고 말하긴 좀 그러네요.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공고문과 그리고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모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뭐 우리 예를 들어 뭐 입빈 만드는 기업인데 뭐 생뚱맞게 갑자기 다른 거 하고자 한다. 뭐 관련이 너무 없는 거, 뭐 핸드폰 만들고자 한다 이런 거. 수익 모델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스템, 갑자기 뭐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사용 불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예를 들어서 이 립밤을 만들 거래요. 근데 이 립밤을 만들려면 어떤 공정 과정이 필요해서 그 기계를 들이고 싶대요. 근데 기계를 들이면 물론 이 립밤을 엄청 많이 제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기계를 그냥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사들이는 건 거잖아요. 이런 경우 자본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핀을 만들려면은 뭐 하는 금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금형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 금형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뭐 20년, 30년 이거는 계속 이 금형만 있으면 우리는 이 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사용 가능해요 하면은 그 금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본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계속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1톤 트럭? 1톤 트럭이 있으면은 그거를 잠깐 리스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걸 옮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본재 리스 잠깐 아니면은 A라는 기계를 잠깐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괜찮으면은 나중에 우리 비용으로 자부담해서 이렇게 사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사용을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본재를 리스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부담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간에 하나여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려면은 그 리스 자동차도 리스할 때 뭐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 얼마에서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 수행 기간 8월부터 12월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뭐 리스 그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한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관련된 거는 다 신청 불가능합니다. 관리 운영비 매달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다양한 관리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도 신청이 어려우시고요. 인사노무 회계 경영 컨설팅 비용, 경영 컨설팅 비용도 신청하실 수 없어요.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뭐 교수님한테 A라는 뭐 시제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자문 비용을 신청하셨는데 그 기업도 안 됐어요. 여기 경영 컨설팅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아마 심사위원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보고 하는 거고 그에 따른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도 그래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합리적인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노무 회계,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것들 비용은 전부 다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데 A라는 시제품을 만들고 싶대. 그래서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는 아니고 그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만. 그래서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주셔야 이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을 제조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구나를 견적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중 재료비가 얼마인지는. 그래서 꼭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계감사 비용, 소송 대리 비용,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사용 불가 하시고요. 보험료, 기부금, 자금 조달 비용, 대출이자 각종 세금, 부가세 등 이런 것도 사용 불가 항목, 이런 운영비에 또 이어서 이것도 지원 안 되시고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프리미어랑 애프터 에펙 맞죠?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듣고 싶어요라고 해서 신청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심사위원 분들은 프리미어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이 있는데 왜 이걸로 신청했을까? 그쵸?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비, 훈련비는 다 안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 과정이 없는 거, 그 국비 지원으로 받으실 수 없는 분야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시장군수 및 경기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도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사용 불가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실 때 이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셨죠? 이걸 써도 어차피 사용 불가라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반드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 우리 이제 사업 설립한 지 뭐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서 뭐 브랜드 정체성, 아니 사업, 기업에 대한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자 BICI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고 신청하고 싶다. 네, 가능하죠. 브랜드 로고 가능하고 그리고 뭐 기술 개발 등 R&D 비용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 마케팅, 부가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우리 홍보 자료. 우리 이번에 A라는 신제품을 개발했어. 그래서 이 신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뭐 동영상 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 홍보 자료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 수요 조사. 뭐 계속 이걸로 해볼게요. 이 립밤이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시장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고 싶더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어떻게 조금 수정해서 판매하고 싶다더라. 이런 것들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제품 제작비나 예술 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 이런 것도 신청 가능하세요. 뭐 문화예술가 공연을 하시는 기업들은 이런 예술 공연 쪽도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자 해. 그래서 뭐 기획 단계부터 뭐 음향이나 이런 거 무대 설치까지 이런 공연 하나를 만드는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를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네, 가능하시고요. 작년에 신청한 기업 중에 또 이런 기업도 있었죠. 뭐 비슷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 이런 볼 같은 거였는데 여기 돌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 뚜껑을 새로 신청한다. 이런 뚜껑을 새로 조금 품질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품질 개선 비용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그런 거 신청하신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포 서비스, 뭐 애프터 서비스 등 고객 관리 소요 비용 이런 거. 그리고 특허 출원 등 인증 취득비, 뭐 물론 디자인 뭐 등록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그리고 홈페이지 신규 개발 구축, 그리고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신청 가능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비. 아까 교육훈련비 중 훈련 과정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건 안 된다고 했지만 미개설
되어 있어서 이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 훈련비도 신청 가능하시다. 이런 것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이런 쪽으로 신청하세요. 뭐 많이 신청하시는 분야가 BICI 이쪽도 되게 많이 신청하시고 홍보 쪽도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기업 법인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홈페이지나 뭐 이런 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우리 기업이 필요한 걸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면은 이거 어쨌든 이게 사업개발비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심사위원분들이나 뭐 실수 담당자분이 물어보면 그냥 신청했대. 혹은 옆에 기업이 신청해서 나도 신청했대. 이건 정말 이 기업이 그게 필요한 걸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개발비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신청하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남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했대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신청했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사업개발비는 좀 받으시는데 좀 심사위원분들을 납득시키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따가 사업 신청서 볼 건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 제출 서류 중에서 진짜 물론 다 중요한데 보시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랑 예산운용 계획서 이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다죠. 이게 새로 오신 분들 또 있네요. 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원사업 계획서 이거를 왜 신청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켜야 돼. 설득을 시켜야지 어쨌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기업에서 이 금액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개발비는. 어쨌든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우리 여기 대괄호에 있는 거는 다 공고문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기업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라면 지정서 인정서 주시면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계획서랑 운용 계획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 대표자 이수 사업개발비 두 번째부터 신청하시는 기업들은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사업 성과 자료 이게 왜 중요하냐 2회차부터 이게 평가 자료 이따 보시면 심사 기준표 중 하나거든요. 1회차 때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을 지원받았대.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어떤 분야에 지원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심사위원한테 어필을 해야 이 기업은 1회차 때 받은 5천만 원을 이렇게 잘 썼더라 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업성과 자료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BI랑 CI도 만들었고 팜플렛도 제작했고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제작한 기업이 그냥 A4용 찬장에 우리는 이거 했음 끝. 이렇게 하면 이 기업이 무슨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 자료는 뭐 BI랑 CI를 만들었으면 성과 자료에 BI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리고 팜플렛은 만든 거 이렇게 화면이라도 캡처해서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연예술 기획 이런 거였다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디에서 공연을 실제로 해봤으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본재 리스를 했다. 뭐 기계가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인 사업 성과 자료를 작성하셔야지 그냥 정말 바꿔띄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성과 자료에는. 그리고 동의서, 그리고 이것도 측정 보고서, 증빙 자료. 증빙 자료 미천부 시 실적 미인정 되고요. 이거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사업비 예산 산출 근거 증빙 자료,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 A라는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견적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어떤 거에 의해서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비교 견적서를 안 줬다더라, 그럼 견적서만 줬다더라 이러면 제출 서류가 미비한 거거든요. 두 개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지금 사업개발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만약에 기업이라서 사업개발비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할 게, 내가 어떤 거 신청하면 되겠다. 그에 따른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 가장 먼저 요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10일이 아까 또 많다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좀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는 좀 빨리 요청을 하셔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빨리 이거 꼭꼭 받아주셔야 되는 자료거든요.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 있죠. 여기에도 아마 다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 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제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고문에 신청 시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즉 1차 때 홈페이지를 제작했어. 근데 2차 때 블로그 제작을 또 신청했대. 홈페이지는 안 쓴대. 다시 또 블로그 쓴대. 이런 식으로 비슷한 품목을 계속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신청에 있어서 어려우시다.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재 리스 비용을 신청한 기업은 심사 때 자본재가 구입 비용이 되지 않도록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즉 기업이 확인하실 거는 이거 어느 정도 쓰면은 자본재로 취득이 된다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도록, 정말 리스는 리스로 끝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사 기준이에요. 심사 기준 빨리 보면은 공고문 볼 수 있겠네요. 심사 기준, 사업 계획이 너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100점 중에 40점을 차지하는 게 사업 계획이에요. 사업 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수익 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 지원의 효과, 파급 효과 등을 다 사업 계획서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심사 기준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필요한지, 이거 어떻게 개발될 건지, 이 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은 사업개발비 그 지원 항목이 신청 기업에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받으면 우리 기업 수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거 받았을 때 그 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정말 사업개발비는 질문이 제일 많이 온 게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요거든요. 다 이 공고문에 답이 있거든요. 여기 딱 40점을 차지하는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정말 말 그대로 필요성, 개발 가능성, 파급 효과, 이렇게. 이게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고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은 30점이나 차지하죠.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의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진짜 이게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사업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고 사업 내용이 타당하면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신청 금액이 사업 개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이고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이거는 이 사업비 예산 산출 근거 증빙 자료, 견적서나 비교 견적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기업의 신청 서류 완성도, 그리고 행정 전담 인력을 보유하여 사업 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즉 너무 얼토당토한 거 신청해놓고 가보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뭐 신청한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보고, 그리고 2회차부터는 참여 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검토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 자료가 계획서, 운영 계획서, 사업비 예산 산출 근거, 증빙 자료, 사업 성과 자료. 40점을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정량 평가는 뒤에는 이제 정량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정량 평가는
이미 외출액은 다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 계획은 지금부터 열심히 작성하셔서 혹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은 충분히 이 40점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한 점수거든요. 받으시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점수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매출액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3개년을 다 보거든요. 3개년이 없을 경우에만 정성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 제품의 혁신성. 이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해서 별도로 보지 않을게요. 나머지 이것도 정성평가. 이거 정량평가고 이 3번, 6번도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사업 개발비에선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너무 간단하니까 5분 만에 끝내고 아니다. 사업 개발비 먼저 보고 진행할게요. 사업 개발비 잠깐 그거 공고문 보면서 잠깐 얘기 좀만 더 드릴게요. 사업 개발비에 대해선 질문하실 내용 없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질문 안 주셔서. 네, 사업개발비 공고문입니다. 아마 다들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여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많이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신청서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기업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차가 1억 원 지원 받을 경우에 1회차로 신청한다 하시면 9천만 원, 1,000만 원 작성하시면 되겠죠. 가부담은 10%, 20%, 30% 지원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물론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니고 여기예요. 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로고를 신청한대요. 그러면 여기 브랜드 로고에 체크하시고 브랜드 로고 얼마인지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성이랑 적으시는데 그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체크는 막 4, 5개 했어. 여기도 이것도 체크하고 뭐 스커트런도 체크하고 교육 훈련비도 체크하고 시제품도 체크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필요성에는 그 4개를 묶어서 뭉뚱그려서 이게 다 있으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지원사업 계획서만으로 우리 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심사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5분 혹은 10분 만에 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기업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작성했어. 그러면 이 기업이 진짜 이게 필요한 게 맞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필요성이랑 내용 작성하실 때는 필요성이라도 좀 나눠서 브랜드 로고가 왜 필요한지, 특허 출원이 왜 필요한지, 브랜드 로고 왜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법인 설립한 지 3개월 반밖에 안 돼서 지금 브랜드 뭐 CI도 없고 그리고 이 A라는 브랜드 론칭랑 할 건데 혹은 신규 브랜드 론칭 할 건데 그에 따른 브랜드 좀 정립하고자 정체성 확립하고자 브랜드 신청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죠. 특허 출원은 왜 필요하겠어요? 이 펜 내가 개발했는데 이거 아무도 못 쓰게 우리만 쓰게 하고 디자인 등록이랑 특허 출원하고 싶다. 그럼 A라는 뭐 개발한 제품이라도 여기 다 같이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시면은 좀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이게
남이 봐도 우리 기업을 다 알 수 있게 나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거잖아요. 나 혼자 일기 쓰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봐도 우리 기업 이렇구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어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이 펜 계속하면은 이 펜 아까 새로 신제품 개발돼서 특허 출원이랑 디자인 등록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펜 직접 뭔가 마케팅 해보고 싶다. 뭐 홍보 광고 동영상을 찍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펜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필요성이랑 여기 이만큼 칸 있다고 정말 이만큼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정말 지원 사업 계획서만 10장 넘는 기업들도 있어요. 사진이랑 뭐랑 다 첨부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차차차차 해주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신청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한데 정말 한 장 딱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업이 물론 신청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봐도 이런 거 신청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기업은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 있죠.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견적서는 남의 기업 거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예산운용 계획서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세부 항목 보시면은 내가 특허 출원을 받고 싶어. 그래서 여기 특허 출원이라고 적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항목을 적으시면 되시는데 특허 출원을 받으시면은 이 특허 출원의 총 소요 예산, 즉 견적서에는 뭐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총 소요 예산 B 더하기 C 여기에는 800만 원을 적어요. 그리고 800 계산 한번 해볼게요. 800만 원에서 내가 2회차 신청 기업이래요. 그러면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0.2는 그러면 2회차라서 자부담은 20%잖아요. 그럼 여기는 160만 원을 적으시면 돼요. 자부담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160만 원 적고 800에서 160 뺀 640만 원이 보조금이 되는 거죠. 되시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견적서상 내용.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어야 돼요. 혹시나 부가가치세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총 소요 예산은 예를 들어 800만 원의 견적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봤더니 부가가치세가 80만 원이었다더라 하면은 실제로 총 소요 예산에는 720만 원만 적으시는 거죠. 되시죠?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딱 이거. 나머지는 다 잘하세요. 근데 이거에서 많이 틀리셔서 이것만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회보험료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저희가 SVI 교육을 2시간에 걸쳐서 또 따로 하거든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긴 많아요. 혹시 SVI 교육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SVI 교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또 요청하시는 분들 있네요.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네, 그렇게 막 크게는 지금은 잠시만요. 네, 사업개발비 공고문 사업개발비 공고문 다시 볼게요. 이거는 많이 써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희가 대신 써드릴 수도 없는 거라서 잠시만요. 왜 이게 안 되지? 공유가 혹시 되나요? 안 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세정지원. 없네.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가 혹시 되시나요? 안 되죠, 공고문. 왜 갑자기 안 되지? 잠시만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갑자기 안 되네요. 혹시 공고문 다 가지고 계시면 각자 봐도 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공고문이 공유가 갑자기 안 돼서 껐다 켜볼게요. 일단 한 번만 보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모두가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큰일 났네요. 공고문이 왜 안 되지? 다 모든 분들이 사업개발비 공고문 잠깐 보실 수 있으시면 다 같이 공고문 볼게요. 다시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하단 부분에 전 사실 이게 다 있어서 가이드가 너무 친절해서 이게 어쨌든 여기 사업계획서까지는 설명드렸고요.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잘 보여요.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 계셔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매출액이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아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 그 측정지표 첫 번째 거 혁신노력도 보시면 이거 그냥 하단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가이드 보고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 작성 요령이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다 찾아서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형 근무제 우리 하고 있다더라. 그럼 유형 근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우리 뭐 출퇴근 조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더라 하시면 그거 다 제도 개선 노력 가로치고 제도 개선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통은 대표자가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자가 유급 근로자한테 이거 해라 라고 해서 그 유급 근로자는 대표자의 말을 따라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사내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를 했다더라, 아니면은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 뭐 주임이나 혹은 대리의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그러니까 웹 의견을 수용해서 뭔가를 이루었더라, 이런 것들 사내 제안에 써주시면 돼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데 금성 KNT는 어떤 게 어려우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 있었으면은 혹시나 있었으면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유형 근무제를 하고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 그 취업 규칙에 유형 근무제 하고 있다라는 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혹은 취업 규칙이 아직 없으시다면 출퇴근 기록부라도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혁신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고객 만족도를 만약에 A라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했는데 이 뚜껑이 조금 불편한 것 같다라는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좀 뚜껑을 수정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고객 만족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허권이 있다거나 상표권 혹은 실용시간 내역이 있다거나 하면 기술적 성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공정 과정? 이 펜을 만드는데 공정 과정이 예를 들어 5개였어요. 근데 5개 라인은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3개로 줄였어. 이런 것도 과정의 혁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정 과정을 조금 축소시켰지만 그래도 이 펜은 똑같이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좀 과정의 혁신에 해당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질문해 주시면 그에 따른 제가 답변을 드리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부 운영의 가치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고용을 그대로 2020년 12월 말 고용 몇 명이었는지 취약계층 몇 명이었는지 적으시면 되는 거고,
임금도 급여대장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 보건안전교육도 교육 우리 매년 진행하시는 거, 그리고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이거 있으실 테니까 이거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일치 이게 보시면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성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냥 다 일단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취업규칙 내에 우리 취업규칙 다 아마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여성 근로자 차별 조항이 있는지 혹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있는지 취업규칙 내용 캡처해서 하시면은 이게 다 내부 운영의 규칙에 해당되는 거고, 외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교육받은 내용 양식과 여기 작성 양식은 동일합니다. 혹시 저희 사람과 세상에서 받으신 건가요? SVI 측정 지표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데 그 SVI 지표는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업개발비에서는 그 14개 지표 중 몇 개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SVI 지표와 여기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SVI 지표는 모두 동일합니다. 네, 모두 동일해요. 어쨌든 네,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SVI 이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늘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시에 따라서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소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친환경 LED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런 친환경 제품을 통해서 만든다더라, 원재료에 친환경 제품을 쓴다더라, 이러면 제품을 생산할 때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혹은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취약 계층에게 일부분 할인해서 판매를 했다더라, 아니면 그냥 환원을 해줬다더라, 이러면 이거는 제품 서비스 판매에 있어서 외부 운영의 사회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렇고, 저희가 SVI 교육은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SVI 교육할 때 꼭 이거 다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이 예시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작성하시다가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 긴가민가 하는 것들, 이것도 이거에 해당될까 하는 것들은 우선 다 작성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판단은 지자체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네, 일단은 다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이런 것들도 정말 다 부가가치 2019년 대비 20년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냐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 거고, 구성원 성과급은 그 2020년 임금 대장을 보고, 그 임금 대장에 보면은 성과급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과목별로 보면은 그 성과급 받았는지, 이거는 정말 구성원 성과급 급여 대장을 제출해도 되고, 혹은 그걸로 제출하시면 되겠죠. 성과급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A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대 그러면은 교육 이수증이나 혹은 금전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 이체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급 근로자분들 A, 뭐 B, C, A동, B동, C동에 공기청정기 다 놨더라 하면은 그 뭐 세금 계산서나 공기청정기 구입 내용, 증빙 자료 일체 주시면 이거 시설 투자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직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에 뭐 얼마만큼 환원을 했다더라, 이런 거 전부 다 지역사회 재투자에 해당되니까 이런 금액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도 이 공고문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거기에 청소 소독 방역을 해줬는데 원래는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 금액을 받고 하는 건데 A라는 마을 전체에 무료로 해줬대. 그래서 A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받았고 거기 금액이 20만 원 찍혀 있었다더라. 그러면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 외부 활동. 그리고 그 이외에 비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뭐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조명을 교체해 줬다더라 이런 식. 아니면은 뭐 지역 아동센터 가서 무료로 그냥 무료로 그 뭐라 그러죠? 교육을 제공했다거나 이런 비금전적으로 봉사한 내역이 있다면은 이것도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윤의 사회적 학업 노력도.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내부에 사용한 거, 즉 100만 원의 내용을 내부에 사용한 거 다 쓰고 외부에 사용한 거 다 쓰고 그리고 돈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가서 봉사한 거 다 쓰고 간단하죠? 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수준은 우리 A라는 기업은 지금 B, C, D랑 MOU를 체결해서 뭐 연 2회 뭘 하고 있다더라 이런 거. MOU 협약서 있으시면 전부 다 제출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 MOU 협약서 있으시면 그냥 다. 거기에 협력 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인증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유기업, 협동조 여기 있는 협력 기관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연 1회 이상은 연일회 꾸준히 활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사회 회의록일 수도 있고 혹은 방명록,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방명록이 돼도 괜찮아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고 이 사회적 경제를 제외한 전국 범위를 다 의미하거든요.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은. 그래서 뭐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뭐 MOU 협약서 주셔도 되고 회의록, 방명록 혹은 사진 이런 증빙 자료 주시면은 다 이게 협력 수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다 질문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아까 호기심 연구소 박상경님 질문 주신 게 있어요. 기존 홈페이지가 있으나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아 몇 년 전 내용이라 새로 구축하고 싶어요. 이렇다면 신규 개발에 해당될까요? 네, 기존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새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네, 신규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어떻게 안 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네,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형근무제 이거는 답변 드렸고요. 다음에 조직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은 20년 모두 인정되는 거예요. 네, 아직 공고문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사회 서비스 제공이랑 이 SVI라고 이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다른 거예요.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2020년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사회 서비스 제공은 6개월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실적 기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인데 이거는 다 2020년 실적 전체를 기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호기심 연구소 박성경님. 네. 다른 분들도 혹시나 헷갈리신다면 여기 제출 서류 보시면 잠시만요. 내용이 많죠. 제출 서류 보시면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있고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는 2020년 전체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은 6개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라는 거.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네,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질문해 주세요. 더 없으신가요? 더 질문 사업개발비 없으신 거죠? 잠시만, 공유 화면이 중지되어서 잠시만요. 아직 사회보험료 설명 못 드렸는데. 공유 화면이 중지.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질문 더 없으시면은 사회보험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회보험료는 여기 몇 장 안 돼요. 정말 간단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단 신청하실 수 없고 사회적 기업만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한도는 최대 50명, 50명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83,590원까지 지원해드려요. 이것도 되게 쏠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 기간은 일단 신청은 인증받은 2개월부터 지원이 가능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를 시작한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신청 가능하신 거. 사회보험료도 전문 인력과 마찬가지로 상시 접수 가능하시고요.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군의 예산 범위에 따라서 또 접수 기간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신 다음에 꼭 한번 전화하셔서 이거 신청했다라는 거 말씀 한번 주무관님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